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바이오테크 기업 셀큐이티, 영어로는 셀큐이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2025년 10월 20일에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요. 35% 이상 폭등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상승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 앞에는 이 놀라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된 그 임상 데이터, 또 셀큐이티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과 잠재력, 그리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여러 분석 보고서랑 뉴스 기사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셀큐이티 주가를 그렇게 밀어 올렸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뭐고, 또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주가 급등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겠죠. 주가가 $70 넘게 치솟으면서 35% 넘게 폭등하게 만든 바로 그 소식. 유럽종양학회 ESMO 연례회의에서 나온 임상 결과 발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빅토리아 닐이라고 이름 붙은 임상 3상 시험 결과 발표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근데 상장의 특정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었거든요. 아, 특정 그룹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CDK4/6 억제제라는 뭐 일종의 표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암이 다시 진행된 환자들이요. 그중에서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HR+이면서 HER2는 음성인 그런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환자들 중에서도 PIK3CA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 그 정상현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환자군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이분들이 사실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표준 치료였던 그 CDK4/6 억제제는 이미 실패했죠. 그런데 다른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그 PIK3CA 유전자 변이도 없으니까 사실상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아주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한번 실패했고 다른 표적도 마땅치 않은 정말 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환자들이었군요. 네, 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난치성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려운 환자 그룹에서 나온 결과가 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시장에 뭐 전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열광한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셀큐이티의 신약 후보 물질 게다톨리십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의 효과였습니다. 게다톨리십이요? 네, 그 게다톨리십 3제 병용요법, 그러니까 게다톨리십에다가 기존 약물인 팔보시클립하고 풀베스트란트를 같이 쓴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현재 표준 치료법 중 하나인 풀베스트란트만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암이 더 진행되거나 환자가 사망할 위험을, 이게 중요합니다, 무려 76%나 낮췄습니다. 와, 76%요? 네, 그리고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이걸 보통 무진행 생존 기간, MPFS라고 부르는데 이 MPFS의 중앙값이 표준 치료 그룹은 2.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게다톨리십 병용 그룹은 9.3개월로 7.3개월이나 극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야, 2개월에서 9.3개월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게다톨리십 2제 병용요법, 그러니까 게다톨리십이란 풀베스트란트 두 개만 같이 쓴 경우에도 사망 위험을 67% 줄였고요. MPFS 중앙값도 한 5.4개월 정도 개선시키는 아주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3제를 쓰나 2제를 쓰나 효과가 정말 대단했군요. 네. 근데 이게 왜 전례 없다는 소리까지 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표준 치료였던 CDK4/6 억제제에 실패했고 심지어 다른 표적이 될 만한 PIK3BA 변이조차 없는 환자들이었잖아요. 네네. 사실상 다음 치료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이 그룹에서 이렇게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인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치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온 거죠. 그 셀큐리티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엄청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 데이터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7.3개월 개선이라 특히나 치료 옵션이 거의 없었던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겠네요. 이게 단순한 통계 숫자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임상적 의미가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 게다톨리십이라는 약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이 게다톨리십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 게 이 약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성장하고 분열하고 살아남고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여러 신호 전달 체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PI3KMTOR 이걸 줄여서 보통 팜 경로라고 부르는데 이 경로가 암 발생하고 또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종류의 암에서 이 팜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하게 활성화돼서 암세포가 막 통제 불능 상태로 자라고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아, 암세포의 성장 엔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게다톨리십은 바로 이 팜 경로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PI3K랑 mTORC2라는 두 지점을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게 또 동급 최초 First in Class의 PAN-PI3K with mTORC2 억제제라고 불리는데요. 동급 최초라는 말은 기존 약들하고는 작용 방식이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의 핵심 두 군데를 동시에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아, 동시에 두 군데를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경쟁 약물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또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던 암에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경로를 이중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전에는 보통 PIK3A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만 이 팸 경로를 차단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죠. 근데 이번 결과가 그 통념을 깼다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그 PIK3K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 팜 경로가 특히 더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약물들도 주로 그 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타겟으로 개발되거나 효과를 보였고요. 그런데 이번 VIKTOIA 원임상은 그 PIK3K 변이가 없는 환자들에서도 이 게다톨리십을 통해서 팜 경로를 차단하는 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건 즉 게다톨리십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환자군의 범위, 다시 말해서 시장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임상 결과 자체도 정말 강력하고 그 배경이 되는 작용 기전도 상당히 흥미롭다는 점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기업의 가치를 볼 때 그 약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셀큐이티라는 회사 자체는 이 게다톨리십 말고 또 어떤 다른 역량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셀큐에티가 단순히 게다톨리십이라는 유망한 약물 하나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CL 시그니아, 우리말로는 셀 시그니아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독자적인 진단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플랫폼이요? 그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신약 개발 회사가 진단 기술도 가지고 있다니 좀 특이한데요? 네, 좀 독특한 접근법이죠. 보통 암조직 검사하면 떼어낸 조직을 배양하거나 고정시켜서 분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CL 시그니아는 환자의 암조직에서 떼어낸 종양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요? 네, 그래서 그 암세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신호 전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암을 이끌고 있는지 그걸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AM 경로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가 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 환자에게는 어떤 표적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약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어떤 환자에게 가장 잘 들지 찾아내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약효 예측 검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게다톨리십이랑 잘 결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맞춤형 항암 치료라는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셀 시그니아 플랫폼은 게다톨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표적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환자를 더 잘 선별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셀퀴티가 가진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톨리십과의 장기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그럼 현실적인 문제, 재무 상태나 상업화 준비는 좀 어떤가요? 대부분의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듯이 아직은 적자 상태일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상업화된 제품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매출은 없고 연구개발 R&D 비용 지출 때문에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상 단계 바이오텍의 숙명 같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2025년 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해서 미국 FDA에 게다톨리십의 신약 허가 신청 NDA 서류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 이걸 롤링 서브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롤링 서브미션 시작이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FDA와 이미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상업화가 정말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큰 마일스톤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게다톨리십의 잠재적인 연간 최대 매출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억 달러면 정말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에 성공적인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2027년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또 게다톨리십이 만약 승인됐을 때 그 상업화 초기 단계를 지원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자금 확보도 됐군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자금 걱정 없이 신약 승인과 출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까요? 유방암 치료제 시장은 워낙 큰 제약사들이 많이 뛰어든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게다톨리십이 목표로 하는 그 HR 플러스, HER2 마이너스 유방암 시장, 특히 이전에 CDK4/6 억제제 치료를 받고 나서 병이 진행된 환자들을 위한 시장은 경쟁이 분명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적인 다음 치료 옵션이 부족한 영역이기도 해요. 즉, 미충족 의료 수요, 언맷 메디컬 니즈가 매우 큰 시장이라는 거죠. 아, 경쟁도 심하지만 기회도 큰 시장이군요. 네. 그런데 이번 VIKTORA1 임상 결과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특정 환자군에서는 기존 약물들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립선암 같은 다른 암 종류로 게다톨리십의 적응증을 확장하기 위한 임상 연구도 진행 중이라서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죠. 이 세큐리티라는 회사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강점,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그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겠죠? 네, 단연코 그렇습니다. VIKTI-14 임상에서 보여준 게다톨리십의 그 뛰어난 효능,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옵션이 거의 없었던 환자군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미충족 수요가 큰 유방암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암종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 거대한 시장 잠재력, 이것도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FDA 승인 신청을 시작했고 실시간 종양하락 검토, RTOR 같은 신속 심사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신속 심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2027년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독자적인 진단 플랫폼 셀시기니아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셀큐리티의 분명한 강점이자 기회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약점이나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상업화 경험 부족인데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이걸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고 판매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임상 개발에 성공한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바로 이 상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죠. 신약 출시 전략을 짜고 보험 등재 협상을 하고 의사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영업망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입증된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셀큐이티에게는 이 부분이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방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미 여러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한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라는 점이죠. 네, 경쟁 환경? 네. 그리고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좋아도 최종적인 FDA 승인 여부는 사실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 이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위험 요인은요. 바로 최근 주가 급등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올 어떤 뉴스나 데이터가 시장의 그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 그러니까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니드맨 컴퍼니 같은 여러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상업화 역량에 대한 의문, 치열한 경쟁 환경, 규제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 그리고 이 높아진 기대치와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건 셀큐이티뿐만 아니라 많은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나타났던 셀큐이티 주가의 극적인 상승은요. 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게다톨리십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이 가진 혁신적인 가치가 마침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군에서 보여준 그 성공적인 임상 3상 데이터와 FDA 승인 신청 절차의 시작은 셀큐이티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물론 앞으로 FDA의 최종 승인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하고요. 또 승인을 받는다 해도 그 이후에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지만 셀큐이티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게다톨리십의 작용 기전이죠. 그리고 임상적인 유용성, 이건 VIK TORA 결과로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잠재력, 시장 크기나 매출 전망 같은 거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인 셀큐이티가 세포화와 통찰력을 합쳐서 세포를 꿰뚫는 통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포를 꿰뚫는 통찰이라 흥미로운 이름이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발표될 FDA의 최종 승인 결정이나 혹시 나올지 모르는 PIK3CA 변이 환자군 데이터 같은 추가 임상 결과 발표 여부,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상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게다톨리십의 FDA 승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요. 셀큐이티의 그 독자적인 진단 플랫폼 셀시기니아가 단순히 게다톨리십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아예 표적 항암제가 사용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기술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셀큐이티만이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우위, 즉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게다톨리십의 성공만큼이나 셀큐이티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